내가 지금 과학문화 활동하는 게 무엇을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왜 과학자가 과학문화의 중심에 서야 되느냐, 과학자가 왜 과학문화를 들어서 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25일 0의 숫자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찾으면. 일본이 25개의 노벨상을,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일본이 이렇게 25개 노벨 과학상을 받았는데 이 배경을 좀 얘기를 저는 시작을 해서 시작 서두로 다 얘기하고 싶고 이게 왜 과학문화하고 연관이 됐는지를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과학이 과학자들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갖고 국민들이 같이 과학을 이해하고 1로 만들고 2로 만들고 3으로 4로 만들려면 과학자들 몫으로만 안 된다는 거죠. 과학의 과학자들의 문화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문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문화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학이 더 발전하고 활발화되고 좋은 성과도 내고 좋은 성과에는 그래서 주로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의 과학문화 활성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합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연 300명이 고객력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분들을 무조건 다 과학문화 활성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창의재단에서 하는 과학 전문 인력의 그 훈련 과정을 거치어서 자격이 인증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과학 엠버서더든가 여러 가지 제도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주장하던 게 과학기술이 과학자들이 과학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이 변해야 돼요. 이건 과학자들이 인식을 변해야 되고 주변에서 제도로 바꿔야 돼요.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과학기술 분야 아니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아니면 연구원 차원에서도 과학자들의 과학문화 활동하는 걸 장려하는 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못하게 하거나 제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과학문화를 자기 100% 연구수단의 한 5%는 과학문화를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문화가 바뀌고 이걸 성과로 인정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저는 과학자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나서서 과학을 함께 하자가 아니라 과학을 같이 즐기자. 과학문화를 같이 즐기자. 소개받은 대진대학교 법학과 최영전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과학기술 산업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점센터라고 좀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프랑스 CCSTI는 자발적 조직입니다. 우리로 친다면 시군에 있던 이렇게 센터들이 모여가지고 도 단위의 센터를 만들고 도 단위의 센터가 국가 차원의 센터를 만드는데 자발적인 자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다는 네,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병준입니다. 그런데 과학문화에 관한 인프라는 제가 보기엔 잘 없는 것 같고요. 과학관 정도가 이제 과학문화와 과학교육의 중간쯤에 있는 그나마 이제 가까운 그런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과학문화를 전담하는 인프라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유사한 인프라들, 제가 이제 유사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예술 또는 이제 행정 인프라를 우리 과학문화 인프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 과학문화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에서도 오시고 지역 내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문화 관련하신 이제 그 문화 관련 종사자분들, 뭐 도서관, 과학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이분들이 그 과학문화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함께 과학문화를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분들에게 과학문화가 뭔지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과학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수 있는 이제 우리 우군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민간활동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 과학문화 관련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 그 기관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내 과학관이라든가 도서관 등의 이제 그 유사한 인프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 이제 저희는 충북 MBC 방송국하고 이제 공동으로 매년 공중파 방송으로 이제 과학 콘서트를 방송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그 유치원 연합회하고 이제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들을 찾아가거나 유치원들이 모이는 행사, 그리고 이제 그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이제 청소년 페임랩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이 지역, 우리 지역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연, 과학,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사진작가분들 중에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과학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제 저희가 과학문화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배포하면서 이 달력에는 이제 멋진 사진도 있지만 거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인프라, 교육 인프라, 행정 인프라,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10개 거점에서 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면 거점센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동청소년수련관 대덕과학관에서 열심히 과학문화 활동에 힘쓰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저렇게 민간이 주도해서 지자체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네, 좀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시 생활과학교실이고요. 두 번째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가 생과실만 한 4,500회 이상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순수혜자는 저희가 수료한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8,000여 명이 넘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같은 경우에도 3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형태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관람객은 2022년도에 6만 5천 명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을 먼저 기초를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저희는 코로나 2022년부터 이후에는 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부터 실버까지 생활 속에서 과학을 아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지금은 네,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과학축제를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 민간 기업 여기 표지하는 하지 않은 올해 뭐 아이스크림을 제공해주는 빙그레, 우유를 제공해주는 매일요, 된장학교에 운영할 때 된장을 지원해주시는 샘표 등등 사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 기업들과 기관과 연계할 때에는 그래도 요즘에 방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ESG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접목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제혜린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올해 시범격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 바우처는 과학문화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과학문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3년 기준으로는 6세 이상의 뭐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점적으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15,00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종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는 대상이 성인이나 노인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종이 바우처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바우처를 이제 도입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인당 지원금이 3만 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이제 포인트제를 신규로 도입하였고 작년에는 조금 수혜자들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원래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발행하던 것을 개인 단위를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지원금 이제 100%를 다 소진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사실 교구나 뭐 도서 위주로 저희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현장 체험형 상품 중점적으로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과학문화 바우처 전용 이제 포인트몰을 좀 신규로 구축하면서 수혜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를 했고 저희가 지원금 15억 원 외에 이제 3,500만 원 수준의 신규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한 연 3만 명 정도 지원을 하였는데 누적 수혜자 수로 봤을 때는 지금 19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도서나 과학관 입장권 등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뭐 과학 전시 체험, 과학 공연, 뭐 과학 마술 같은 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매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했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지역 내 인지도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 중심으로 좀 홍보를 했던 것을 전국 거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뭐 한국 아동권리 보장원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아동
뭐 협회 아니면 지자체 등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사업 연초에 사업 설명회를 좀 굉장히 강화해서 진행을 한 바 있고, 저희 재단 안에 이미 생활과학교실이나 지역과학문화 거점센터, 뭐 교육기부 같은 지역 기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 모집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에서 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우수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공연이라던가 과학 마술 프로그램을 들고 이제 과학 인프라가 좀 부족한 강원도 정선, 충북 음성, 경남 합천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올해 이제 시범으로 운영을 하였고, 한 6회 정도 운영을 했을 때 한 490여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자체는 87점으로 좀 높은 수준이었고, 사실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금까지 지역이랑 뭔가 했다기보다 앞으로 지역과 할 게 많은 사업입니다. 뭐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 안에 뭔가 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을 발굴을 할 때 거점센터랑 같이 좀 협력을 할 계획이고, 올해 시범으로 운영했던 과학문화 바우처, 찾아가는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고품질의 체험형 상품을 지역에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학교실이나 지역 거점센터랑 연계해서 뭐 장애인, 다문화, 조성가족 이렇게 좀 특수 계층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역 기반의 여러 가지 공사립과학관, 민간기업, 박물관 등과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역의 현장 체험형 상품이 없다라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대응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뭐 그 지역 대상으로 바우처를 추가를 발행하는 등 이렇게 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사실 내년에 바우처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콘텐츠가 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라는 단체의 이사이자 과학문화 콘텐츠를 5년째 망하지 않고 잘 끌고 가고 있는 사이콘이라는 과학문화 콘텐츠 전문기획사의 대표로 왔습니다.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를 설명하기에 이만한 영상이 없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는 지금 법인화된 지는 결국 1년 정도 됐고요. 많은 분들이 과학문화에 따른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함께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는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활동들을 끌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활동들을 민간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계와 한계가 있었는데요. 창의재단과 과기부의 주도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발판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목마른 사람들이라서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활동들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공공과 민간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 자율성을 민간에 주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 내용에 차별화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학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나 콘텐츠의 범위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이끌고 즐거움을 끌어들여야 되고 지식도 전해야 되고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산업적으로 개발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공유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이모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문화가 확산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확산됨과 동시에 우리는 메시지와 공감을 자극하면서 경험을치를 살려줄 수 있는 규모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억 이상의 과학축제 비용이 전시 기간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에 비중을 좀 덜어서 뭔가 공감과 컨텐츠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얼음빙, 더 얼스라는 주제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제일 표현하기 쉬웠던 그런 조형물의 예술융합의 형식의 접근, 이런 사례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제는 강연과 대중을 위한 유튜브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규모화되고 큰 전시 사례에 의한 공감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 거라는 개념을 꼭 갖고 같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넷 이태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이 공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그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를 즐기는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여름에 저희가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컨텐츠를 과학 이야기와 접목해서 과학 방탈출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소재로 과학 요소들을 접목시킨 탈출 문제들을 좀 개발을 하고요. 방탈출 체험 공간을 구현해서 우리가 만든 과학 이야기랑 이런 융합 컨텐츠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공간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융합 콘텐츠로서 즐길 수 있는지 폭넓게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좀 이런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매체들을 좀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도는 방탈출이랑 과학 이야기가 만났지만 두 번째는 미디어와 과학 이야기가 또 만나는 실험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이랑 이런 것들이 만나는 실험들을 통해서 보다 사용자 중심의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러지엠 송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창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업에서는 한 20년 가까이 기술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과학문화에 뛰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30쯤에 세계 일주를 했었었는데 그때 지구 밖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일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제 과학 탐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 카페 쿠아의 철학입니다. 일단 과학 카페 쿠아는 대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대덕 과학관은 안산에 있었는데, 그죠? 고객의 니즈와 원칙을 상당히 민간에서는 열심히 학습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과학 문화가 갖는 이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객이 니즈가 뭐고 원치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이 자연 선택의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기술 세미나라는 행사에 참가했던 고객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체험형 직접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체감형으로 이렇게 내려 드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로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용액을 부으면 색 변화가 바로 화학 작용에 인해서 여기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에 산성을 만나면 색상이 붉게 변합니다. 그걸 또 맞춰서 드시는 또 재미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뭐가 화강암인지 초콜릿인지 모르겠죠? 접시 위에 있는 게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라바 케이크, 화산 폭발의 순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출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커피 한 잔 마셔도 스털링 엔진을 얹혀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90점 이상의 만족도로 펼쳐져 있고요.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협업 능력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식관광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의 윤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맛있다고 물으면 왜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단짠, 뭐 맵단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라고 찾다가 사실은 과학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사실 저희 모임은 그 사단법인이고 관광이나 음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외식에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조리를 하시는 분들, 식품 영양과학자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맞닿아 있는 게 저는 식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문화가 어떻게 과학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게스트로피직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오감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스트로피직스를 만나실 수 있는 현재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분자요리를 하고 있는 그런 셰프들의 레스토랑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비싸게만 즐겨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많은 음식들에서 이러한 게스트로피직스 개념을 이용을 해서 아주 즐겁게 과학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요번에 그 스타디를 하면서 기획한 부분은 이 게스트로피직스를 이용한 팝업 다이닝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밥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오감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 요소로 좀 풀을 수 있는 메뉴를 구성을 하고 셰프님하고 여러 차례 실험 조리를 통해서 6가지의 코스를 개발을 하고 다이닝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간각과 네인지를 이용한 젤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스라고 하면 대부분 액체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다른 성질을 이용을 해서 파우더화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수비드 생선 이렇게 새로운 조리법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물성의 변화 그리고 이제 액체 2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물체. 그래서 이런 그 염화칼슘과 알긴산을 같이 합하면 이런 개구리알 같은 이러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레스토랑에서도 마케팅의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체험을 위해서도 꼭 어디 과학관이나 어떤 이벤트를 가지 않고라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과학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신 윤지영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